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울산 지역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울산 이주민센터의 김현주 센터장이 작성한 이 PPT를 제가 다시 가공을 해서 저도 공부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원래는 이제 이분 김현주 센터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늘 서울에 이제 고향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자료 공부하면서 자료 만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울산저널 대표이면서 기자로 현장에 또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좀 추적을 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노동자 현실과 과제를 가지고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좀 원론적으로 따져서 이제 이주민은 누구인가 우리 딱 얘기하면 처음에 이주노동자는 딱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다음 낯선 곳에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은 또 뭐냐, 또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국경을 넘어온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라고 또 이 사람들은 왜 이주할까요? 신자주의 세계화의 생존을 위한 이주, 전 세계 이제 77억 인구 중에 약 2억 8천 명 정도가 230여 개 국가에서 이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다양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도 난민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신자주의 세계화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주민 또는 이주 노동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이주민은 현재 이렇게 결혼 이주, 그다음에 유학생, 이주병인 청소년,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또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도 이제 이주의 일부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이주 난민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대부분 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한국도 이제 오히려 유입국으로서의 그 252만 명 정도가 현재 2019년 기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 이렇게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통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는 이제 마이그란트 워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이주민은 이제 살던 곳을 떠나서 이주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언어 표현을 할 때 이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주민이다. 이렇게 국제적 통용어로 사용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데 여기에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에 이런 식으로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에일리언 그러니까 이게 언어 표현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기를 이제 좀 바꾸겠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외국에 가서 일했던 내용들이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주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하고 있다는 내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시안 합중국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시아 17국 국가에서 이렇게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중국, 몽골,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총 16국에 있었는데 최근에 타지키스탄이 25년부터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일하러 오신 분들의 약 17개 국가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를 보면 대략 한 87년도에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향상됐는데 이제 3D 업종 에 많이 이제 이주노동자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91년도쯤에는 이제 산업 연수생 이런 개념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산업 연수생이지 그 당시 이제 현재 이주노동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산업연수생의 이 문제가 되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 형식으로 2004년도에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7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인데요. 옛날 그냥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이런 투쟁의 역사 속에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경실련 정보 농성을 했고, 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천막 농성도 하고,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가 이제 2003년도에 통과되어서 또 그 명농성을, 그래서 농성도 하고, 이주노동자 조합이 결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주노조가 합법화되는 것까지 현재 2015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지난번에 성서공단에 이제 이주노동자 금속노조 산하 이주노동자의 금속노조 간부가 스리랑카의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거기 지회 간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허가제의 이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업주의 승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저쪽에 있는 게 네팔 청년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도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되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320만 원을 여동생과 부인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여 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노동자만 43명에 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이 관련해서 신문 기사들이 경향신문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그 고용허가제 때문에 나타난 이런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하여튼 자기들의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근로계약 전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퇴직 시 농장주에게 피해보상금 150만 원을 배상하고 퇴직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취업 관련 비용에서 이런 비용들을 그만두려면 이것을 서약을 해야 돼요. 서약서가 있는데 그만둘 경우에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220만 원을 부담하는데 기타 경비에서 사장님 연수원 출장비, 사장님 근로복지공단 출장비, 부장님 출입국 사무소 출장비, 사무실 공무 관련 업무비, 뭐 이렇게 해서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좀 기타 경비를 130만 원 빼고 취업 관련 비용 해서 뭐 91만 원 해서 220만 원을 줘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계약이죠. 이거 완전히.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 허가제의 이 문제점.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는 해고가 자유로워요. 자유로 해고 가능한데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가 있어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설사 바꾼다 하더라도 5개 권역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그 안에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렇게 대구, 충청, 이 권역별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노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주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화살표대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스티븐 카슬 이 부분이 이렇게 저서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주는 이제 전 지구화다. 그 다음에 이주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주가 여성화가 또 여성들이 더 많아요. 또 이주의 정치화, 이주의 변천의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이제 유입국으로서의 위치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민이 한 250만 시대입니다. 지금 통계상 2023년 10월에 25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장기 체류가 74.5%, 단기 체류가 25.5%인데, 미등록이 17.2%, 그러니까 43만 명이 현재 미등록으로 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등록하고 싶어서 미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미등록 중에서 장기 체류가 33.1%, 그 다음에 단기가 66.9%, 이런 식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등록에서 법무부에서 미등록, 소위 그쪽 언어로는 불법 체류를 단속을 강화하잖아요. 강화해서 이점을 빼내면 또 다른 기존의 합법 등록 외국인이 다시 미등록으로 되어서 또 거기서 또 그리고 계속 이게 요 인원이 43만 명 계속 유지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근데 등록 이주민 지역별 현황인데요. 수도권이 56.3%고 영남이 19.3%, 다음에 호남이 8.5%, 충청이 1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현황이 18%, 아까 41만 명인데 농촌에서 이 미등록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이거 불법 단속하지 말라고, 농번기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이게 이렇게, 이 정도 있다. 그래서 불법 체류가 이 정도고, 장기 체류가 이 정도. 왜 이제 여기서 언어 얘기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왜 미등록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인권위에서나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이제 권고한 내용인데요. 그냥 불법 체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허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등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미등록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미등록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개념인 거죠. 불법은 마치 법을 위반한 건데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체류 용어를 철폐하고 또 미등록으로 표현해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혐오와 차별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ILO 그다음에 유엔 인권 인종차별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여기 곳곳에 계속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각종 고용 허가제 또는 이주노동자에 적용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 결합을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작업장 변경을 못하게 하는 제한을 없애고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비자 종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걸 권고하고 이런 식의 국제사회 요구가 한국 사회에도 계속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권고하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정책의 변화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제한 외국인 기본처우법을 기본법을 제정했고 그 이후에 쭉 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 달라지고 말은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크게 지금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기본 계획이 좀 바뀌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바뀌어 왔었습니다.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 2027년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주노동자가 지금 나인 노동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인구 소멸 지역 89곳에 지역 특화형 비자 도입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 도입의 문제나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상수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영역도 가사노동자, 식당, 택배, 숙박, 돌봄, 임업, 광업 이쪽으로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지역도 그렇고요. 비자 제도가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조금 쉽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A, B, C, D로 좀 나누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좀 주로 접하고 있는 게 이제 E9 또 E7 이런 거죠. E9 주로 이제 비전문 취업 그다음에 E7 조선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정 활동 약간 전문성을 약간 갖춘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D3 산업연수생 요 계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하면 바뀌는 과정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이제 비자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거주 F로 가고 있는 것은 거주, 영주, 동반 이런 개념. 그래서 요 A, B, C, D와 이쪽으로 나누는 요쪽으로 가는 것은 좀 종류별로 다양하게 형식화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형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인이 이제 비전문 취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로 이제 관장을 해요. 이 나인은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나인과 이 세븐은 달라요. 예, 이 나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이 실업급여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그동안에 이제 관리를 안 하다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E91, E92, E93, E94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건설업, 축산업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 정부가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10개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기본 3년 계약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업자 동의 없이는 기획사를 옮길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거의 노예계약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종 변경 및 지역 이동 제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이든 또는 업도 그 업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이는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한국어 언어 능력 2급, 2번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이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따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이게 언어 능력 2급 따는 게 아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아마 이거 따기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랍니다. 그래서 숙련 보통 이제 E9에서 E7으로 변경, E7-4가 이제 요 E9에서 변경한 사람들 E7-4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숙련 1년 기능으로 E9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변경을 반드시 2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또 조건을 달고. 이게 뭐 하나 변경할 때마다 자꾸 뭐가 제약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E7, 특정 활동이라고 하는 이건데요. 이건 아까 노동부가 E9는 노동부가 관장했잖아요. E7은 법무부가 관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법무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이게 법무부는 자기가 그냥 사업장에다가 맡겨놓고 내몰라라 이제 그리고 단속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E7,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E7, 3가 현재 지금 조선산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공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까 E7, 4는 E9에서 전환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E7은 처음에 이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서 담당해가지고 GNI 80을 우리나라 돈으로 28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조선용접공 등은 규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현재 조선해양 플랜트협회를 통해서 GNI 7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국어 능력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 필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적용을 유예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다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또 낮추는 게 GNI 80이 아니라 70으로 바꾸고 70이 아니라 또 최저임금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낮추고 줄이고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이제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변경할 때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4급 뭐 이런 조건들을 해야 뭘 바꿀 수 있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 이주민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울산 이주민 29,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등록 외국인이 22,000명 정도. 동포 주로 중국인데 동포로 되어 있는 게 6,500. 그 중에 동구가 26%, 그 다음에 울주구가 훨씬 많아요. 34%. 남구가 20%. 저는 북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더라고요. 동구가 지금, 조선소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26%고요. 원래는 울주군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중소 업체 되게 많았고요. 그 지역별로 보면 여기 5.79%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인구 대비 이주 농장 비율입니다. 네, 비율이 울산 동구가 지금 5.7%, 79% 가장 높고 울주군이 이제 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넘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다문화인가 뭔가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인구 대비 몇 프로가 넘으면 그 지역을 그렇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울산 동구가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울산 동구가 지금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증가 배율이 상위 10%, 아니 상위 10개 시군구를 쭉 나열했는데 그중에 울산 동구가 1위에 가장 앞에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비율이 엄청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울산 동구의 이주 노동자 현황도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23년도 7,713명까지 등록 외국인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까는 이주민 전체 거주도 되고 뭐, 결혼 이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주 노동자 조선업 구조영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가 이 정도 또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과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좀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이 단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이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갖추지 않으면 이게 얘기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정책,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교육청, 기업, 노동조합, 원하청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좀 더 논의를 하죠. 지금 이제 그 조선소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 세븐 이주노동자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가 이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22년 4월에 그 이주노동자 확대를 위한 부분에서 법무부하고 산업부 뭐 이런 부분에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때 이미 그 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이걸 확대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 아까 그 지침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20%까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하는데 용접이 총 600명, 도장이 300명, 2년간 운영한다는 거. 기존에 이제 쿼터제를 폐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적공 도입 절차도 간소화해서 코타 대신에 아까 해양프렌트 협회 이쪽으로 좀 바꾼다. 그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 그 다음에 전기 이것을 이제 상시화해버린다. 그리고 용접공, 전기 도장공 임금 요건을 1인당 GNI 80에서 21년 연 3,219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것을 통일시키는 거죠. 아마 업종별로 다 다른가요? 그다음에 입국 후에 1년 이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미수 요건 도입을 해서 뭐 100시간 교육고 시험 통과 이수하고 뭐 이런 몇 가지들을 했는데 결국 몇 가지 완화시키는 과정으로 쭉 갔습니다. 아까 이주노동자 비자 흐름 제도 쭉 아까 보셨던 건데요. E9에서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E7 4R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가족 초청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될 수 있겠다. 이래 갔다가 거주 F로 바꾸고 거주에서 영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아마 나중에 이제 이 인구 소멸 문제와 연동돼서 아마 이렇게 좀 비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이 그 지역 특화형 비자 운영 제도를 쭉 진행했는데, 뭐 지역 특화형 비자 지역에 활력을 해서 법무부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개념으로 해서 이걸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좀 더 거기에 특화시켜서 이걸 비자 제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구 소멸 지역이나 요런 쪽에 저런 특화형 비자로 지역을 바꿔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인구 감소 문제와 이게 다 연동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E7-3 조선소 이주농자 확대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됐어요. 포트라에서 가다가 이제 플랜트F라고, 플랜트F는 이제 현대중공업, 미포, 사모중공업, 상하 HJ중공업, 대선조선, KG전기 쭉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쪽을 통해서 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중에 여기 지금 그 광역형 비자, 요 부분이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요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도 그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추진하다가 일단 잠시 중지됐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현대중공업 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대정부 요구를 했던 내용들.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건의사항 해가지고 정부에 현대중공업 건의사항입니다. 외국인 쿼터를 추가 확대해서 E7을 내국인의 20%에서 50%가 확대해라. 그러니까 거의 현장을 다 외국인으로 채우겠다 이런 경우고요. E9도 현재 17%를 30% 확대해달라. 그다음에 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E7 적용을 대상을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도 GNI 80에서 최저임금으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E7 전원 확대를 더 많이 해달라. 결국 다 늘리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국적 훈련 기간 양성 그것도 좀 인력 양성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착금도 지원해달라. 이건 미포조선, 네, 현대 미포조선 것인데요. 미포조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중공업가 똑같이 했습니다. E7 최저임금 3개월 이상 30% 수준으로 쿼터 확장해달라고 하는 것과 전환 조건도 영역 5년에서 3년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이주농자 사용을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임금은 가장 적게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 그래서 40시간 기준 270만원 보장, 이것을 최저임금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의 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농자 근무처 변경은 아예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냐면 업체 폐업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타났던 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중공업에 직고용한 사람들이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의 사내 하청에 30%가 꽉 찼어요. 고용 인원이. 딱 차니까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더 도입할게. 그래서 약 1000명가량을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처음부터 3년 정도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3년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럼 현대중공업이 폐업을 해야 하잖아요. 폐업을 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현대중공업 폐업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바꿉니다. 이렇게 추천 이게 그 법무부 쪽에 아마 이게 예비 추천 서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조선협회 그쪽으로 이렇게 서류가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서류 제출 방식. 그래서 이주농자들이 이직을 하려면
이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비자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D10이라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직 기간 동안에 D10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체류 기간 6개월 안에 이걸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돼요. 네. 우선 동부의 이주노동자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 세 분이 2022년 6월에 292명에서 3,544명으로 들어요. 올해 1월달. 이 나인이 2,330명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난 편입니다. 세부 구성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E9과 E7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D10 구직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주노동자 현실은 송출비 막대한 송출비인데 그 송출비가 보통 스리랑카가 1만 달러, 1,300, 1,400 정도 현재. 베트남이 8천에서 1만 6천 달러 이런 식으로. 다 보통 적게는 1,000만 원, 뭐 1,500에서 3,000만 원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왜 3,000만 원이냐면 거기서 거기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학원,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2년씩 이렇게 한다면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현실과는 너무 달라진 현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GNI 80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명목상 주고 빼앗는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면 뒤에 더 설명할게요. 그것도 사실상 최저임금 주면서 3년 이내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사업장 변경 불가능, 그다음에 초단기 계약, 그다음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거의 한국어 고문 수준이다. 빚을 떠안고 오고 있는 E7 노동자의 문제, 방역 비자의 문제, 그다음에 고용 허가제, 조선업 맞춤 고용 허가제의 시범 사업이 울산시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7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관장하지 않고 또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미등록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또 브로커가 또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장에서 어디로 옮기려면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돼. 들어올 때만,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또 돈을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 올해 3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임금 지급 요건을 바꿨어요. GNI 80에서, 그러니까 GNI 80이면 우리가 이제 총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그 80%를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정된 임금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E7-3는 연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고정 임금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김두겸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2025년 약 510명을 도입할 예정이고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하고 들어갈 그쪽과 그다음 자유형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특례는 외국인 인력 현지 교육 이수 3에서 6개월. 그래서 이제 현지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이제 도입하는 거죠.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막 사진 찍고 했던 게 울산시하고 우즈베키스탄 빈곤 퇴치 고용
부 간에 이제 인력 양성 MOU를 맺었던 그 모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직무교육에서 한국어 요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민간에서 이런 비용을 약, 얼마죠? 38억이죠. 이렇게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요게, 이걸 누가 거기 가서 센터를 운영하느냐. 전 여기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은 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한겨레 신문에서 여기 나왔던 건데, 광역 비자가 일정 제동이 걸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최저임금으로 갑산 노동자들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 이제 보완해서 뭔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으로 울산 광역형 비자에서 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울산형 고용 허가제의 시범 사업을 노동부하고 울산시가 아까 이 맞춤형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울산 고용노동부에서 E9 통해서 훈련 수료 인력을 울산 소재의 중소사업장 이런 데다가 좀 하겠다. 확장 직종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겠다.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훈련 참여 사업주들도 이렇게 고용 한도하고 우선 알선, 임금 지원 등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미등록으로 내몰리는 유농자의 문제를 토론했을 때, 진정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성실히 일했는데 단기 계약으로 이 디테인 비자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탄원서를 이렇게 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인과 이 차별의 문제가 계속 나타났는데, 이주노동자의 처음 급여 명세서 내용입니다. GNI 80이라고 또 내용 해놓고 거기서 각종 비용들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급여 명세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빼는 비용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숙사비 6만 원, 그다음에 밥값, 네, 중식비 21만 원, 그다음에 아침 저녁 한 끼당 5,600원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빼버리니까 아침 저녁을 안 먹는 노동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지부에서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국인은 현대중공업 담장 안에 들어가면 밥값이 다 무료예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무료예요. 근데 이주노동자는 아침 저녁은 한 끼에 5,6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상태고, 점심은 21만 원을 공제하고, 네, 이런 식의. 그래서 밥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지부의 정책실장이 이제 이걸 이름으로 진정을 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없다, 차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는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서면 동의를 다 받은 거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업무 역량의 차이가 있고 내국인하고, 그다음에 내국인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해서 차별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서를 냈어요. 그것도 뭐냐면 검사 지위,
받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웃기는 상황들입니다. 분명히 차별인데도 차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밥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밀어내기 형식인 거예요. 아까 이제, 울산 광역형 비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완화되면서 최저임금화로 막 되고 있으니까 GNI 80으로 들어온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바꾸는, 그 사람들 바꾸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로 가세요. 또는 나 가도 돼요. 이직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헬스, 건강상의 이유, 이런 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사직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계약 만료로 미등록 상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이죠.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거나 또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D10 비자로 전환을 했는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미등록으로 딴 데를 가서 일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요건 부족으로 미등록인데 이게 이제 아까 협박 또는 압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국어 요건이 이걸 이수하고 뭘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와서 잔업특근 하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쁜데 이걸 또 이제 이걸 조건으로 이걸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나 이걸 2년 안에 뭔가 1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걸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못하면 또 미등록으로 되는 거죠. 한국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바꿔서 조건을 달아서 결국 또 미등록 상태로 내몰리는 게 있는 거죠. 네, 이 D10 구직 비자도 못 받아가지고 결국 또 미등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정보 공개 신청해서 받은 근로계약서 한 사람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A라는 한 노동자 건데 요 근로계약서하고 그다음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 이주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요 임금이 여기가 통상임금이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250만 원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진정하니까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가 또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 다르고 저거라고 이 근로계약서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한 사람 근로계약서인데 3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계약 만료 노동자 어디로 가느냐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E7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 기간을 보장해야 되고 계약 만료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교육, 훈련, 고용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능 인력에 대한 저임금, 차별적 대우 중단해야 되고 근무처 변경 등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필요합니다. 제도적 과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주노동자의 관리 감독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법무부는 단순 체류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민간 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 협회, 민간 기업이 아니고 민간 단체, 조선협회니까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코트라에서 한 것처럼 거기서 모든 입송출 과정을
투명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브로커의 음성적 산업 들어와서 막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떼먹는 이 브로커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7-3 제도의 이제 편법, 탈법 이 운영 방식 이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편법, 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고용 체류 관리 간소화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용 변동 신고, 구직 절차 및 기간, 근무처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E9과 비슷하게 준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조선업 다단계 하청 구조, 저임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노력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선소 E7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4월 15일 날 올해 4월 15일 이주민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진보당 울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빨리 현대중공업이 직접 당신들이 문제를 발생시켰으니 직접 해결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4월 28일 날 중공업 지부하고 이주민센터 진보당도 저도 같이 갔었는데 김태선 국회의원 실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달라라고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이제 계속 다시 다른 단위들이 계속 모여서 긴급 논의를 했고 5월 8일 날 이주노동자 밥 안 주고 일시키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노동부 앞에서 하겠다. 그리고 항의 면담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긴급 논의를 통해 진행했고요. 요게 뭐냐면 한국에 거주한 스리랑카인들의 커뮤니티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MHC 온라인 코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울산 UBC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자기들끼리 모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팔로워가 4만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더니, 한국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 한국에서 벌어지는 무슨 그러니까 여기 양산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렇게 곳곳에서 자기들이 무슨 축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다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스리랑카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또 관련된 이 팔로우하는 여러 사람들끼리 거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요 사안이 나가니까 4월 10일 이후에 이주민센터 이쪽에 많은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만료든 아니면 계약 종료든 간에 나갔던 미등록이든 또는 어디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자꾸 전화가 와서 우리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 언어가 아마 유럽에 어떤 분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그때 토론회 때 오셔서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두 분입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분들 그때 자기 체류 확인서 요것을 가지고 기자들하고 같이 앞에서 면담을 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생존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뭔가 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셨던 이런 분들이 1500에서 2000, 3000까지 자기가 그리고 빚을 지고 한국에 왔는데
불과 1년 또는 1년 한 6개월 만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같은 스리랑카인들의 거처에서 그냥 임시로 같이 머물면서 지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대출금 이자를 못 갚으면 그 이자가 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한테는 고난이고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돈을 비텐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디 가서 알바도 할 수 없다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어디서 직장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결국 현대중공업이 책임지고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하청 업체로 빨리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혼자 개인별로 해결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거의 주 단위별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 시켜 나가고 있고 울산저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하면서 함께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